필름 속에 있는 배우는 오랫도록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오늘은 필름 밖의 배우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무죄의 시나리오를 위하여. 2007년 7월의 첫날, 탁 트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종로구 이화동에 소재한 한 골목이다. 오늘 이곳에 미니의 크리스마스 멤버가 또다시 뭉쳤다. 첫 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연기자들의 모습이다. 저렴하게 빌려온 장비,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 했던가. 역시나 촬영 감독의 눈엔 차지 않는 눈치다. 지미 집을 빌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 부감 효과를 살리기 위해 빌려온 장비가 오히려 나를 머쓱하게 만든다. 아래쪽에선 연기자와 뭔가를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내가 봐도 그 바지가 참 언밸런스하다. 저 언밸런스한 바지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은 있다.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차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는데 그 봉고차가 나중엔 이 장비 저 장비가 실리게 되면서 내 바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촬영 전부터 준비하느라 집에도 며칠째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 그래도 자꾸 촬영 내내 나의 모습이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잠깐만요. 액션! 앞으로 진행될 촬영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중 복병의 하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었다.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모든 장비를 이동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놔야 한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방해한다. 이기통의 오토바이 엔진 소음은 대사의 녹음을 방해한다. 정말 미칠 노릇이다. 헌팅 당시 거의 다니지 않던 오토바이들과 차량들이 왜 오늘따라 유독 굉음을 자랑하는지. 액션! 촬영 내내 자동차의 통행로 확보와 오토바이의 출연에 신경을 써야 했다. 화면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촬영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해병 전후의 어르신들의 술주정과 노숙자들의 고의적인 고성방가엔 장사가 없었고 우리는 고스란히 주머니를 털어 술값을 마련해 줘야만 했었다. 아무튼 이날의 어려운 촬영을 마친 뒤 다시 다음 촬영을 위해 촬영지인 광명시의 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촬영팀이 사전에 약속을 한 시간은 저녁 11시부터였다. 준비를 위해 일찍 도착한 스태프들과 배우들. 그러나 장소를 허락한 사장님은 시간 전에 입장을 불허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쫓대문 들고 3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여간 촬영한 게 아니다. 속속 도착하는 배우들. 이미 여러 번 작품을 같이 했던 팀이라 서로들 반가워한다. 같이 장난도 쳐보고 대본도 외우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들 애쓰는 모습이 연출자는 미안하기 그지없다. 처음 봐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를 생각해보면 잠깐만요. 나 피니시 없고 그러는 동안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손님과 술을 마시던 술집 사장님이 술에 취해 그만 촬영 장소의 사용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대안은 없었다. 나는 혼자 다른 장소를 알아보느라 어느새 자리를 빠져나와 화면에 보이진 않는다.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동요될까봐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스케줄과 이미 찍었던 장면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 상황은 물론이고
작품이 중도에 엎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화가 난 나는 사정과談判을 지은 끝에 촬영을 다시 진행하게 됐지만 이미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게 독립영화의 제작 현실이다. 어쨌든 작품은 완성해야 한다. 남자 주인공 앞에서 키스신을 재현해보는 나의 모습. 혹시라도 또 마음이 바뀔까봐 조마조마한 나는 서둘러 촬영을 진행시킨다. 부랴부랴 조명을 만드는 조명팀과 분장팀 카메라의 동선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촬영팀의 모습이다. 배우들이 자리를 잡고 촬영에 들어간다. 자, 스탠바이 되잖아. 자, 스탠바이. 레디. 롤링. 액션. 저기 그러고 다시 와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갑자기 표정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뀌었거든.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건 하지 마. 이따 울 때 진짜 울어줘 그때. 지금 그럼 차라리 약간 맺히는 게 괜찮은데. 매차 있고 흘리면 이따 저 진짜 대사 들어갈 때 울어. 지금 울지 말고. 눈물 연기가 전문인 박채원. 하지만 눈물도 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방금 처음 대사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작할 때 표정이 나온다 나와서 전화 받기 전에 한 번 봐주고 나고 단순히 전화 한 통 받는 신이지만 영화 제작 현장에선 공사 중에 대공사다. 길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일을 깔고 동선도 봐야 한다. 야 카메라 끄면 끊기지 마. 네. 시간은 새벽 2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때가 장마철이었으니까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이거 많이 낮은 거라도 전에 슬로플러머라고 쳤대. 다시 슛이 들어간다. 그때 또다시 들리는 오토바이 개음 소리. 이상하게도 촬영장만 보면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싶은가 보다. 이들 또한 일부러 이 앞에서 소음으로 방해를 한다. 어쨌든 촬영은 밤을 새워 진행된다. 그리고 이날의 촬영은 아침 8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명이 잘 안 나네. 촬영 언제 들어가는 거야? 콜 타임이 7시인데. 다시 대학로의 창신동에 모였다. 메이킹 겸 스크립 겸. 오늘 합류하게 된 또 다른 연기자다.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네. 징그러. 제가 징그러우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 야 조명 여자친구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만나는 거 아니야? 이번 작품을 참여하신 계기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참여한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배우를 보고 어떤 저희 마음이 배우 중에 이잔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잔디 씨. 이잔디 씨가 봅니다. 감독님 그거 오셨어요? 따끈따끈하시던데. 네. 따끈한 콜라를 마시는 촬영 감독.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날도 사건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나도 검은 단막에 청바지로 옷을 갈아입었다. 없는 제작비에 붐 오퍼레이터를 불렀더니 나 몰래 은근슬쩍 연출부에게 붐대를 일임한다. 촬영은 진행돼야 하다 보니 나는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중에 보면 하다 보면 자기가 붐맨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병처럼 가는 거야.
자신의 장비 충전도 챙기지 않으면서 촬영 내내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며 떠들어댔다. 그것도 모자라 열악한 나의 영화 현장을 알면서도 상업영화 현장과 굳이 비교를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도 상당히 액수의 후반 믹싱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다. 거기판이 너무했다. 공기 3구야. 거기 하나. 그렇다라고 장경신.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길이 잘 잡고. 촬영이 지날 때마다 장비를 치워줘야 하는 어수선한 현실. 다시 촬영이 들어가고 스피드. 원래 여기 하나. 액션. 그러나 이 장면은 내용 전개상 불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편집된다. 아, 이 사람이 이번에 하는 거 녹음 잘 그리고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나는 여러 차례 디렉션을 해보기도 한다. 다들 지쳐가는 스태프들. 동이트는 아침까지 촬영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결국 이날 촬영물 중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90%가량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조명, 발전차, 기타 장비와 인력 등 엄청난 제작비를 고스란히 길에 버린 셈이 됐다. 너무 무엇보다 더 피곤해서 문제가 된 건 이미 촬영이 시작된 상태에서 주연 배우를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때 벌써 5일째 잠을 못 잔 상태였지만 시나리오를 낮 장면으로 수정하고 배우를 다시 섭외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었다. 오디션을 하지 않은 나의 실수였다. 아직도 나 좋아하니? 여섯 시간 정도의 휴식, 그리고 오류역이다. 기차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찍는다. 언제부터인가 경인선의 열차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바로 이것이 이날의 복병이었다. 그리고 NG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여 분. 액션. 이제 일하는 거랑 노는 거랑 촬영을 마치고 다시 대학로 창신동이다. 영화상에선 첫 장면이지만 돌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가능한 몰아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상 마지막 날에 찍게 된다. 나한테 가다가 형님한테 이날 마지막 촬영은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오늘은 붐 오퍼레이터가 녹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장면의 후시 사운드와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날이다. 후반 작업이 늦어진 것에도 이유가 있었다. 편집 담당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영화를 포기하면서 취직을 해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편집자를 찾아가 편집을 의뢰했지만 이 편집자 또한 생활이 어려워 장비를 팔아버렸다는 얘기다. 이미 이때는 촬영이 끝난 지 8개월째의 일이다. 내가 연출한 작품을 내가 직접 편집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관객의 시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는 다른 시각의 편집자를 찾아야만 했고 그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내가 아마 뭐 이다 였다 이걸 좀 약간 부자연스럽지 그게. 네가 편하게 한번 가보자. 이 목소리 괜찮아 좋아. 형 이건 좀 무거워야 되겠는데? 아니 내용 자체가? 저기 아까 그 방금 했던 결국 또 다른 편집자를 만나 작품의 가편집이 완성되고 드디어 오늘 후시 녹음을 하게 된 것이다. 한번 하고 느낌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내 내면 속에 떠돌던 무죄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기 정훈 선배 있잖아요. 아니 형 뭐 하시나 해서요. 아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소주나 한 잔 사달라고.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 됐어. 그리고 보름 후 다시 녹음실에 모인 사람은
우리 영화의 음악을 만들어주신 작곡가 정상훈 씨다.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은 커다란 무대다. 오늘이 이번 작품의 마지막 과정. 초기부터 OST 발매를 계획한 나는 이 영화만의 음악 작곡을 기획하게 된다. 영화의 장면에 작곡된 음악을 입히고 폴리를 올리는 최종 사운드 믹싱 작업이다. 겨우 15일 동안 이뤄진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 준비 작업. 촬영 기간은 6일, 후반 작업 13개월. 녹음 스텝과 분장 스텝, 그리고 조감독의 현장 이탈. 노숙자와 베트남 참전 용사 아저씨들의 주정. 느닷없이 촬영 불허를 통보하는 촬영장 사장님 등등. 짧은 준비 기간과 소규모 제작비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 이 영화는 한편에서는 저주받은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힘들게 완성된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촬영 중 혼자 눈물까지 흘려야만 했던 사연도 있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모든 사건과 사연들은 훗날 또 다른 이야기의 소중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머릿속에 떠도는 또 하나의 무제의 시나리오라도 되지 않을까 싶다.